어제 이제 뭐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하는 걸로 시장은 네.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인식을 했는데 금리 인상했다고 좀 빠지는 것은 조금 의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내년에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내년에도 이제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뭐 인상한다라는 뭐 그런 이제 전망도 전망이지만은 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외국인 들어오는 게 좀 금리 인상을 좀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단행되니까 그 뒤로 갑자기 좀 매도로 돌변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좀 스케줄링에 의한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조금 이제 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쪽으로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좀 의외에 조금 시장의 흐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할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뭐 일단 외국인이 뭐 900억이지만 그래도 매도로 바뀌었다는 쪽에 대해서는 일단 금리 인상으로서 일단은 외국인이 이제 어제로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루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이 900억을 코스피를 팔았는데 이제 선물 쪽은 오히려 5천억을 좀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돌연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고 여기에 이제 콜옵션을 또 매도하고 또 풋옵션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좀 하방 쪽에 포지션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조금 낙폭이 크게 나온 섹터가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전기전자였죠. 전기전자. 그러니까 코스피는 0.4%대 하락을 했는데 전기전자가 무려 1.45%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940억을 팔았는데 요거 이제 거의 좀 코스피 매도 규모와 이제 일치를 하는 거고 기관도 이제 500억을 이제 같이 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가 아닌 그저께만 하더라도 IT가 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전기전자 2천억을 사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좀 갑작스럽게 좀 태도가 좀 바뀐 시그널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봤을 때 좀 시장이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좀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조금 이게 미국 속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요 며칠 동안에는 이제 시장 얘기를 잘 안 하고 이제 업종이나 종목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 좀 시장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요 환율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환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오히려 지금 3원이 올라가서 어제 이제 1190원을 다시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저도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자산 매입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벌써 선제적으로 두 차례나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시그널까지 시장이 분명히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시장의 어떤 금리 매력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리고 이 정도 환율이라면 사실 원화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작용이 나타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건 추적을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환율이 지금 예상과 좀 거꾸로 그러니까 어제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됐으면 좀 내려오는 척이라도 했으면은 그래 좀 뭐 느리지만 반응이 오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오히려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서 외국인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에 금리만 가지고는 들어올 생각이 없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상을 할 건데. 근데 여기다 이제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좀 이 좀 피곤한 그런 좀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좀 지수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역시 여전히 좀 지수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또다시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극심하게 이제 수급이 쏠리는 뭐 이제 어제도 이제 사실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이제 3배 정도 많은 굉장히 좀 체감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을 예를 들면 3배 많았기 때문에 결국 4개 중에 한 종목이 오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25% 확률에 우리는 계속 그쪽에 이제 들이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냥 시장이 그냥 푹 빠질 때는 해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냥 손 놓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 낮은 확률, 보통 50대 50 확률로도 사실은 그렇게 베팅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매일매일 뭐 20, 30%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에 우리가 자꾸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가 이렇게 보고 어제도 이제 예를 들면 IT도 이제 오를 놈은 오르고 내릴 놈 내리고 메타버스 NFT도 오를 놈은 오르고 내릴 놈은 내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쏠린 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좀 이제 좀 또 골고루 좀 퍼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이제 요 종목 볼까요? 카카오페이 요리가요 또 그죠? 이렇게 어제 가요. 좀 수급 예. 이벤트가 있었죠. 예, 뭐 물론 이제 뭐 네. 코스피 200 뭐 신규 편입해서 뭐 인덱스 자금 뭐 들어온다 뭐 사실 뭐 그런 뭐 논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시가총액 무려 28조 되는 녀석이 18%씩 급등을 뭐 해버리니까 이거 장중에는 뭐 장중에 18% 아니요 장중에 25%까지 급등을 하고 또 이제 이 덕분에 모처럼 사실은 뭐 이제 뭐 카카오그룹주가 좀 좋은 흐름이었죠. 특히나 이제 어제 카카오도 뭐 이 영향으로 좋은 뭐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카카오로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위안을 받는 하루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건 단기에 좀 급등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뭐 손익분기 도달하셨으면은 좀 이제 좀 덜어내시란 말씀도 드리지만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종목이 이제 예를 들면 자기의 매수가를 도달해가지고 그걸 뚫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그럴 여건이 아직은 좀 아니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돌아오면은 좀 덜어놓으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뭐 수급이 계속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황이라 거기에 좀 뇌동에서 이제 쫓아다니다가 이제 지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철저하게 그냥 이제 시세가 나지 않은 쪽,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정책주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뭐 재확산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시세를 기다리는 쪽, 뭐 이런 쪽이 좀 지금은 가장 좀 무난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나마 연속성 있게 흐름이 나타나는 쪽은 정말 2차 전지, 네. 뭐 메타버스, NFT, 코인 이쪽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들쭉날쭉씩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이제 변동성에 조금 이제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사실 이게 평정심을 요즘에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왜냐하면 하루에 4개 중에 하나 오르는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확률을 뭐 굳이 뭐 매일매일 쫓아가면서 맞추는 거, 글쎄요, NFT가 계속 올라가고 IT가 계속 올라가는 그쪽을 쫓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요즘 그것도 아니잖아요. 들쭉날쭉하고 업종내에서도 오르는 놈 오르고 내리는 놈 내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이제 다음 차례를 좀 우리가 포석을 두면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시장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포트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셔서 내 포트, 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성훈 차장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무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싹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단 뭐 표로 네. 보여드리는 건 좀 시간상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냥 이제 보유 종목 하나씩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네. 일단 용평 리조트 먼저 봐야 되겠죠. 용평 리조트가 최근에 장중에 이 손절가 5,350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일단 이 종목은 그러니까 참 저도 그러니까 뭐 장부가 안 되는 시장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좀 재확산 쪽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위안을 삼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 여기가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자,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 최초에 접근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 수준 주가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소기에 이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좀 수급 쏠림이라든지 뭐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손절가 이탈을 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이전 시점보다 용평 리조트는요. 주가도 낮을 뿐더러 실적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2020년 이 초에, 그러니까 2019년 용평 리조트가 결산으로 47억 영업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지금 누적으로 200억이 넘는 그런 이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도 낮고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종가가 5,360원이라 손절가 5,350원을 지금 10원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은 좀 낮춰볼게요. 요 종목은 손절가를 5,100원 정도로 좀 하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게 좀 저도 이제 조금 억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보낼 종목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좋은데. 근데 이런 종목을 그냥 뭐 요즘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장부를 또 뭐 안 읽어주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요건 이제 손절가를 5,100원 정도로 낮추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 하나씩 그냥 짧게 봐드릴게요. 자, 제로투 세븐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양봉, 뭐 어제도 양봉이면 좋았겠지만 일단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다시금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정책주가 대체로 이런 흐름이에요. 예, 정책주가 대체로 이런 흐름이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네. 삼성출판사도 같이 보자면은 삼성출판사는 좀 더 모양이 이쁘죠. 어제 장중에는 조금 상승 시도가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으로 이제 양봉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봉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바닥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신다면 충분히 우리는 여기서 차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죠. 뭐, 그러니까 저출산 쪽에서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자, 이 녀석도 좀 최근에 바닥에서 추세,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분명히 군을 이루어서 바닥에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점 분명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는 이제 좀 일자리 관련 플러스 이제 코로나 확산, 온라인 교육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메가MD부터 한번 볼게요. 자, 메가MD도 어제 이제 장 초반에 뭐 조금 상승 시도하다가 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추세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원래 오늘 이제 정부에서 긴급 방역 대책이 나오려고 했는데 뭐 좀 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특징이 네. 뭐냐면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고령자와 청소년 쪽에 지금 양극화돼서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빨리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확진자가 계속 학생들이잖아요. 늘어난다고 했을 때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본다면 다시금 원격 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 YBM넷도 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들 종목들은 다 바닥에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는 온다. 차례를 기다리자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